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7K 중후반대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살펴보고 오늘은 빗썸이 코인 시장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다뤄보고 기관들이 다 속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포지션을 잡은 지표들과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꼭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모아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와 심리로 바라보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매수 타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은 밤 사이에 큰 폭의 상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발 훈풍이 불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끌어올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27K에 있는 이 매수벽들 계속 이제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26K에도 매수벽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미국 주식과 코인이 밤사이에 올랐냐면은 좀 안 좋은 소식이 배드 뉴스가 이제 시장에는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측치보다도 거의 절반으로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관련돼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용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무너진다는 말은 경제가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이제 긴축을 계속 이어나가기에 좀 제약이 생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코인 시장 모두 올랐고 채권 시장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돼서 이슈가 더 커지면서 수급 문제로 채권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정이 돼야 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도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있다고 해요. 이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면 대부분 수익이 났던 그런 구간인데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채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고 그래서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걸 비교해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생각보다 잘 버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인과 주식을 모두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의 투자를 이제 코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이 4%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못 느꼈던 게 코인 시장은 그래도 잘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 정도 됐겠지 했는데 마이너스 4%까지 빠졌더라고요. 이만큼 약간 특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주식은 크게 무너졌는데 코인은 조금 횡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지금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뉴스가 자산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배드뉴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준에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금리를 인하를 하거든요. 이 피벗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피벗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세요. 피벗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버블이 깨졌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꺼졌고 그러면서 피벗이 일어나면서 2019년도, 20년도 이거는 사실은 자연재해이긴 한데 코비드가 발생을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피벗이 일어났을 때 1990년도와 1997년도 이때는 피벗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가 왔는데 미국은 아니었죠. 이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실 때 과거에 피벗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락이 왔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리세션은 없었지만 일부 하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부 하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첫 번째로는 피벗을 하게 되면은 장이 좋아지지 않는 건 사실이다.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피벗을 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케이스는 전부 다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2008년도 때만큼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셔야 돼요. 뭐 마냥 뭐 10K를 기다린다, 뭐 1K를 기다린다 이런 것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나중에 열차, 기차, 버스 못 타고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청산맵을 가지고 온 건데요. 28K에 올라가면 요 구간 올라가면은 롱 포지션 또 숏 포지션이죠. 정리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28.5K에 지금 두꺼운 이제 숏 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 같은 경우도 27K에 계속 이렇게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내려왔을 때 약간 좀 쫄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7K 포지션과 28K 아주 타이트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 좀 더 위로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28.5K에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빗선발 불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빗썸이 10주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주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수수료를 면제를 했어요. 거래 수수료 면제했는데 이게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약간 진짜 결심한 듯한 그런 이벤트인데 거래 수수료가 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를 월간 1억 원 이상 한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을 에어드랍 해준대요. 랜덤으로. 이 부분이 거래 수수료 일단 0으로 만들어 놓고 거래 활성화 이벤트 진행을 하는 거죠. 대놓고 거래량을 늘리겠다라는 빗썸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빗썸에서 상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다 돈을 버는 정보거든요. 상장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늘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방향을 잡았잖아요. 지금 거래량 이벤트 그 다음에 수수료 무료 해놓고 볼륨을 뻥튀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빗썸은 아마 엑시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를 팔아버리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느끼기에. 근데 가봐야 알겠죠. 어찌됐든 간에 저희한테는 좋은 겁니다. 지금 거래 수수료가 0원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실 때 업비트 말고 빗썸에서 사시면 그 0원이에요. 0원. 수수료가 안 들어요. 그 부분이 장점으로 되고 거래 활성화 이벤트 하고 있고 상장 많이 될 거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비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에도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뭐 한국 정부 의회에서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알려줬다라는 제목을 좀 달았는데 보시면 심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 부분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심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냐 지금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스드 캡 에이지 밴드인데 이게 그냥 최근에 비트코인을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산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산 사람들. 이게 불장일 때 올라가는 것들은 너무 특징적이죠. 지금 거의 없습니다. 새롭게 산 사람들 없어요. 신규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change in interest over time 비트코인을 많이 검색한 거 구글에서 검색한 걸 봤을 때 검색량을 봤을 때 이 피크점하고 구글 검색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장이 되면은 비트코인 검색하고 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검색하고 알아서 들어온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때 몰린다라는 거가 같고 지금 보세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 그다음에 이 검색량 완전히 죽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죽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이미 영상을 안 보시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언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스마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인들 다 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잘 인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거요. 이게 정답이에요. 올해 국감이 일어나는데 코인업계 증인이 없대요. 이 말은 코인업계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재미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 국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아시잖아요. 막 어그로 끌어야 돼. 어그로. 그러니까 막 조회수 올리고 그다음에 뭐 요즘 트위터 수익화되면서 어그로 엄청나게 끄는데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어그로를 끌어야 기억이 남잖아요. 국회의원 누구 기억해요? 김남국 이런 애들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인 업계에도 그러니까 어그로를 그러니까 코인이 막 올라가면은 어그로 끌기에 좋아가지고 막 증인을 채택을 하는데 지금 코인 재미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대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죽어있다. 국회에서도 관심 밖에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좋은 매수 시점을 국회에서 알려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정답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거는 국회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코인 투자 많이 하는 거 알고 답을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은 농담인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답을 준 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랄 이야기하는데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소비자 지출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소비를 했는가 이거를 보는 건데 미국이에요. 미국 자료. 근데 미국에서 소비자 지출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 2021년도 4월 달인데 가장 소비자 지출이 많았죠. 이때가 언제냐? 비트코인 최고점. 그죠? 최고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소비자 지출이 줍니다. 계속 줄어요. 막 줄어요. 왜냐면은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면서 하면서 줄고 자 2022년도 연말 이때 뭐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소비자 지출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022년도 말에 뭐가 있었죠? 모두 다 비트코인 끝났다. 그러니까 16K 갈 때, 15K 갈 때, 멸망했다. 10K 간다. 막 소리 지를 때. 그때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비자 지출이 점점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장이 계속 안 좋은데 지금 소비자 지출이 계속 안 좋을 때 장도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할 때 이때 사야겠어요? 아니면 이때 사야겠어요? 이거는 좀 넓게 보면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 그러니까 UTXO, 밴드에이지, 그 다음에 국회, 국감 이런 소비자 지출을 봤을 때도 정답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왜 못 오르냐면 너무나 강력한 저항대예요. 못 오르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 강력하고 세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노브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기관들 지금 많이 개인들이 힘든데 기관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을 일어나고 있냐 기관과 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얘네들이 선물 거래를 하다가 현물 거래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완전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서고 있냐면 현물 거래를 하다가 지금 선물 거래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리스크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이 좋아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기관과 고래들은.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CME의 이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도 근데 코인 시장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CME 기관들만 거래를 하는 곳이죠. 여기서 지금 넷 포지션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플러스가 된 지점이에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에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 이 예측은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기관들은 방향을 정했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GBTC 같은 경우는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텐데 GBTC는 한때 기관의 프리미엄의 척도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고 또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코인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이 GBTC가 최근 일주일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GBTC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GBTC가 계속 올라요. 다른 BTC 올랐을 때보다 더 많이 GBTC가 올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기관들 이건 신탁이거든요. 비트코인 신탁인데 기관들이 이 GBTC를 매수를 한다. GBTC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거 6개월 뒤에 현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영상의 목적이고 제 영상을 열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 자료들을 그러니까 취합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냥 비트코인 저점 지났다라는 거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롱텀홀더와 쇼텀홀더의 뭐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웹3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돈이 모여요. 지금 홍콩에서는. 그런 돈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국제결제은행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정리가 됐죠.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BIS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얘네들이 어쩌면 자기의 제도권 안에 넣어가지고 그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만 아직은 긍정적이지 못해서 문제인 건데, 그런 것들이 흐름이 시차가 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다. 라는 걸 꼭 알아야 되고, 여전히 미친놈이죠. 이 샘 뱅크먼.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지가 하락을 처음에 유발을 시켜놓고 숏 엄청 포지션 잡았어요, 얘가. 그러면서 하락을 유발해놓고 무슨 뭐 약세장 탓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FTT라는 토큰이 이 FTX 토큰이거든요. 이거하고 솔라나가 그러니까 많이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얘는 대단한 또라이입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미친놈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렌텍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프렌텍은 구조상 폰지예요. 어쩔 수 없이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에어드랍을 받는 것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멤버십 분들한테는 지난번 라이브 때 이 프렌텍하고 비트모빅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프렌텍 같은 경우는 구조가 누군가가 이거 털고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조만간 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라고 정보를 가지고 왔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프렌텍의 구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 초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만간 이제 에어드랍이 나오거든요. 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 멤버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